안녕하세요. 알약빌더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술 먹는 날은 칼로리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나요? 혹은 안주 없이 술만 먹는데 살이 찌나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나요?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지식한알 4강 일부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 드립니다. 안주 없이 술 먹으면 살이 안 찌지 않나요? 안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찐다. 술을 먹으면 식욕이 오르니까 안주도 많이 먹고 이것저것 주워 먹으니까 살이 찐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그들은 빼빼 말랐고 음식을 거의 안 먹고 술만 먹으니까 살이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알코올은 0칼로리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0이란 0이 아니라 비었다. empty를 의미합니다. 영양학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칼로리라는 뜻인데요. 열량만 높고 인체에 어떠한 영양소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알코올은 7kcal, 꽤 높은 칼로리죠. 탄수화물과 지방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칼로리입니다. 소주 한 병을 보면 400칼로리, 거의 밥 한 공기를 넘어가는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로시고 소주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로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애초에 소주에 당이 별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해봐야 1g도 안 들어있어요. 이제 그걸 안 넣었다는 뜻이죠. 결국에 소주의 높은 칼로리는 알코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눈속임을 하냐, 보시다시피 도수를 낮춰버립니다. 도수가 낮춰지면 칼로리가 꽤 줄어들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제로 소주 칼로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칼로리가 제일 높고 좋지 않은 술은 뭘까요? 네, 달달하고 도수가 높은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알코올의 대사 경로입니다. 거의 간에서 대사가 되고요. 대부분 에탄올이 ADH,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ALDH라는 효소에 의해서 아세테이트가 됩니다.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도 바로 이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입니다. 알코올의 대사 과정은 산화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NAD라는 조효소가 쓰입니다. 복습을 하자면 산화되는 물질이 있으면 환원되는 물질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것은 산화고요. NAD 플러스가 NADH로 가는 것은 환원입니다.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이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산화가 되고 이것이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원된 비율이 높아집니다. 산화형이고요. 환원형이에요. 이 비율 자체가 높아지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인체가 과잉의 에너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많은 상태니까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덜 써도 되겠죠. 알코올은 지방 산화를 방해합니다. 지방산 베타산화,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죠? 지방산이 산화하면서 전자와 수소이온을 NADH, 앞서 보셨어요. 이거를 전자전달계, 미토콘드리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NADH가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ATP를 합성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에너지 상태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이 산화형이 환원형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알코올은 약물로 인식이 되어서 먼저 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NAD 요게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 베타산화 중간 과정에 보면 NAD 플러스가 꼭 필요가 하거든요. 근데 요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산화가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분해가 억제가 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탄수화물 대사도 방해를 합니다. 과잉의 NADH 생성으로 TCA, 시트르산 회로거든요. 이 회로가 억제가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갈 곳을 잃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트르산 회로는 얼마 전에 다뤄드렸고요.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이 되고요. 그리고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되고요. 이 물질의 운명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TCA 회로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는 데 쓰일 것이냐, 혹은 지방산 합성에 쓰일 것이냐. 그런데요, 알코올 섭취는 이쪽으로 가는 과정을 우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TCA 회로 중간에 또 NAD가 필요하거든요. 또 이게 부족해지니까 여기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경로가 우세하게 되겠죠. 술 먹으면 뱃살이 나오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요, 역설적으로 알코올 자체는 지방으로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24g의 알코올을 먹었을 때 실제로 5% 미만만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앞서 보셨죠? 에탄올이 대사되면서 아세테이트가 되고요. 거의 한 70%, 80%가 혈중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에너지로 쓰이겠죠. 이렇게 생성된 아세테이트는 탄수화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탄수화물이 많아지니까 여기 지방 분해가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알코올을 먹으면 직접적으로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기보다는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우회 경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지방 축적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던졌던 물음들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술을 먹으면 칼로리를 그냥 7칼로리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안주 없이 먹어도 살이 찝니다. 왜 알코올 중독자들은 빼빼 말랐을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아직 제가 안 해드렸거든요. 이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의 경우에는 좀 다른 대사 경로를 거칩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알코올 대사 과정입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ADH 효소를 통해서 경로가 간다고요. 반면에 만성 섭취자 혹은 중독자의 경우에는 아래 경로를 탑니다. 마이크로솜 에탄올 산화 경로라고 말을 하는데요. 간에 있는 CYP2E1이라는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이 대사 과정은 특이합니다. 보시다시피 NADPH 환원형이거든요. 산화형으로 바뀌어요. 위에랑은 반대인 경우죠. 오히려 에너지를 써야 하는 과정이고요.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에 있어서는 알코올이 더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인 음주자의 경우에는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자기가 먹는 칼로리에다가 더 추가가 된다, 그런 개념이지만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우에는 먹는 칼로리를 대체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칼로리 자체가 늘진 않은데 본인이 먹는 양에서 알코올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죠. 쓸데없는 칼로리가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술 마시는 저희랑 알코올 중독자랑은 비교하면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우에는 MEOS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종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늙어버리고 다양한 질환에 노출이 될 수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방해가 됩니다. 이상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이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